일단 그렇죠. 어떤 경우에 도로 물건이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건가요? 예. 도로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도로가 네. 일정 기간 도로로 사용되어야 되다가 그 소유자의 채무 관계로 인해서 도로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, 즉 사도법상의 도로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. 네. 두 번째는 공익에 필요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, 즉 사실상 도로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 경매에 나오는 도로들도 사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. 예. 그냥 저희들이 보통 그냥 도로로 하면 차가 다니는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. 도로도 여러 종류의 도로가 있습니다. 특히 법규상에 한번 따져보면요. 네.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건축법상의 도로에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, 또 그 예상 도로를 도로로 하고요. 네. 도로법상에서 도로는 법정도로와 크게 비법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법정도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, 도로법상의 도로, 사도법상의 도로, 농어촌 정비법상의 도로, 이와 같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. 네. 잠시 후부터 좀 더 자세하게 도로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실 도로의 종류도 제가 말씀드렸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그렇다면 그 도로 경매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이런 점들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. 투자 요령, 뭘 좀 주의해야 될지 이런 점들 콕 집어주시죠. 네. 예. 그럼 본로 들어가서 도로가 경매에 나왔을 때 투자 포인트 네.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도로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에는 투자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각종 공익사업에 의해서 수용보상금을 받거나 또 조합에 의해서 분양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. 네. 두 번째는 국가를 대상으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매수 청구를 통해서 수용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끝으로 세 번째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를 통해서 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지금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각종 공익사업에 의해서 이제 수용 보상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 경우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. 예, 알겠습니다. 각종 공익사업에 의해서 수용 보상금을 받는 경우나 그리고 분양 권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. 보통 때는 쓸모없던 개인 소유의 토지가 공익사업 즉 도시개발이나 재정비, 재개발 사업 등에 의해서 수용이 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. 네. 이런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증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. 네. 일반적으로 공취법이라고 하는데요. 그 공취법의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을 받게 되고요. 그리고 또 조합이 형성된 경우에는 조합에 의해서 분양 권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이럴 때 주의할 점은 수용 보상금이 얼마로 측정됐는지 그리고 분양 권리가 얼마로 판정됐는지를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 판단에 의해서 그 이하로 낙찰을 받아야지 많은 투자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. 네.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지금 미불용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. 이건 또 어떤 경우인가요? 예, 일단 미불용지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미불용지란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도로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나 수용 보상금을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았다. 그래서 미불용지고요. 네. 보상이 안 된 도로는 지자체를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소를 통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요. 네. 또한 지자체를 통해서 매수 청구를 하면 그 지자체의 보상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럴 때 주의할 점은 국가가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서 개인에게 소유권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이럴 때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요. 또한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도 도로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이 점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. 확인은 어디다 하면 되느냐 하면요. 네. 해당 자기가 살고 있는 시청이나 군청 그리고 구청에 문의해서 미불용지인지를
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우도 있습니다. 국가를 대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, 이 마지막 경우도 좀 소개해 주시죠. 네.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개인 소유의 대지가 있고요. 그 대지가 국가가 그 대지 위에 향후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도로 실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사건 침해가 많이 인정된다고 하면 지자체를 통해서 내 땅을 사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고요. 네. 이때 주의할 점은 도로가 된 시점에 용도 지역을 좀 참조해야 하고요. 또 개발 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개발 이익이 배제되므로 그런 점을 좀 참조해서 낙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부동산 팁 시가되는 도로 경매 물건 투자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특수 물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꼼꼼한 투자 요령이 필요할 텐데요. 오늘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.